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0세 강현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8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딸 효주가 첫째를 낳았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가방 하나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딱 한 달만 도와주고 올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효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둘째 가졌어. 조금만 더 있어줘. 응. 그렇게 새 손주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저는 어느새 인천에서 8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서희의 이유식, 둘째 서윤이의 유치원 도시락, 큰아이 서웅이의 아침 식사를 차례로 준비하고 효주와 사위 민호의 출근 준비도 챙겼습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요. 늦었어요.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려 건넸고 민호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애들 유치원 보내고 저녁은 김치찌개 해줘. 서운가빠가 그거 먹고 싶대. 효주는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어젯밤에 서희 때문에 2시간밖에 못 잤다는 걸 효주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할매, 나 졸려? 좀 더 자면 안 돼? 서윤이가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럼 안 되지. 유치원 가야지. 자, 얼른 일어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이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운기가 물었습니다. 할매, 피곤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할매는 괜찮아. 넌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저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웅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또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전주에 있는 남편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었어요? 응, 컵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 태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장장 8년 동안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보, 제대로 좀 챙겨 먹어요. 건강 챙겨야지. 당신이 걱정이야. 거기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언제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 인생을 사는 걸까? 그날 저녁, 효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회의가 3개나 있었다고. 다리 퉁퉁 붓고 어깨도 결려서 죽겠어. 효주는 소파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효주의 다리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밥은 먹었어. 점심 때 샌드위치 하나 먹었어. 저녁은 엄마가 차려준 거 먹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힘들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날 밤 서희가 열이 나서 저는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보채는 아이를 안고 흔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서희가 겨우 잠들었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였나? 60년을 살아온 강현자가 아니라 그저 애 봐주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누군가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효주가 황급히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가 보입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효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쉬게 할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효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애들은 좀 봐줘. TV 보고 있으라고 하던지. 내일 나 진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엄마가 애들 안 봐주면 난 어떡해? 나는 어떡하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붙인 파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욱신거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강현자, 너는 언제부터 너를 잃어버렸니? 8년 전만 해도 저는 전주에서 남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가끔 남편과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강현자가 아니라 그저 애 봐주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돌아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당장 와. 딸한테 미안해할 것 없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어. 아니, 충분히 넘치도록 했어. 하지만 애들은 효주가 키워야지.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내일 당장 집 나와. 내가 전주역으로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결심을 하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제 품에 안겨 할매 사랑해 라고 속삭이던 서희. 할매,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하며 자랑하던 서윤이, 제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던 서웅이. 내가 이 아이들을 버리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나를 찾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있다가 떠나자. 그 전에 아이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어. 일주일 동안 저는 손주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서운기와 함께 숙제를 하고 서윤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희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제게 매달렸고 저는 그 순간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매, 왜 오늘따라 나한테 더 잘해줘? 서운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웅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매가 원래 서운기한테 잘해주잖아. 우리 첫손주 내 첫사랑인데. 응, 맞아. 근데 오늘은 더 그런 것 같아. 할매 어디 가려고 그래? 역시 서웅이는 눈치가 빠르구나. 아니야, 할매 안 가. 걱정 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불고기, 잡채,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만들어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효주는 제가 유난히 많은 반찬을 만드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어떻게 다 먹으려고? 그냥 미리 해놓으면 편하잖아. 효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내가 왜 이러는지. 마지막 날 밤 저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먼저 막내 서희를 안았습니다. 서희야, 할매가 서희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알지? 응, 나도 할매가 제일 좋아. 할매, 죽지 말고 나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야 돼. 알았지? 가슴이 이제 찢어졌습니다. 그래, 할매가 우리 서희 사랑해. 다음은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동생이랑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할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매 어디 아파? 아니야, 할매는 괜찮아.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서운기를 안았습니다. 서웅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매,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할매가 이상해. 서운가. 저는 한참을 서운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운가, 할매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리고 할매는 서웅이가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 그거 꼭 기억해줘. 할매, 왜 이래? 무서워? 서웅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서웅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할매는 항상 서웅이 편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할매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효주와 민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효주야, 김서방, 할 말이 있어. 효주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엄마? 아침에 정신없고 바쁜데 무슨 일인데? 나 이제 전주로 돌아가야겠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효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뭐라고? 농담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나도 이제 아빠랑 함께 지내고 싶어. 8년이면 충분히 길었잖아. 엄마 그럼 애들은 어떡하게? 우리 둘 다 일하잖아. 엄마가 없으면 애들 누가 봐? 효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효주야, 애들은 네가 키워야지. 원래 그런 거잖아.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애를 셋이나 낳은 거잖아. 그래, 그게 문제였어. 내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계속 나한테 기댔던 거야.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 건 저희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둘 다 일하느라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버텨? 나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서방, 나도 이제 60이야. 8년 동안 쉬지 않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이제는 정말 한계야. 병원에서도 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잠깐만 쉬시면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전주 가서 쉬다 오시면 안 돼요? 일주일? 일주일 쉬면 뭐가 달라지는데? 효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가 없으면 우리 일도 못하고 안 돼. 효주야, 엄마는 손주 보는 게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럼 그냥 좀 더 있어줘. 응? 우리 서희도 아직 어린데 할머니 껌딱진 데다가 엄마가 가버리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 순간 뭔가가 확 깨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 행복을 묻는 게 아니구나. 그저 자기 편의를 생각하는 거구나. 효주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인생? 엄마 인생은 우리 가족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이미 잠들었고 효주와 민호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속닥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저래? 여태 잘 있다가 글쎄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좀 예민해지신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 입장도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나는 안 바빠. 나는 안 힘들어. 지난 8년을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운기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매,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 얘기 들었어. 할매, 전주 가고 싶어? 저는 서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착한 아이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서운가? 할매, 가고 싶으면 가. 나는 괜찮아. 할매랑 같이 살고 싶지만 난 할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웅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매는 항상 우리만 생각했잖아. 이제 할매도 할매 생각 좀 해. 응. 저는 서웅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웅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기특한 내 새끼 서웅이와 나눈 대화가 제 마지막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말 효주와 민호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저녁까지 애들 좀 봐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라서. 알았어. 저는 새 손주를 데리고 집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서희의 기저귀를 갈고 서윤이의 그림을 봐주고 평소처럼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저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저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고 손목을 짚는 순간 손목도 삐끗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무릎과 손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효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효주야, 나 계단에서 넘어졌어. 무릎이랑 손목이 너무 아파서. 엄마 그 정도면 괜찮잖아. 파스 붙이면 되고. 병원은 내일 가자. 애들 잘 자나 좀 부탁해. 우리 늦게 들어갈 거야, 야. 하지만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집에서 이 정도구나. 통증에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혹시 서희가 깨서 할매를 찾을까 간신히 일어나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데 인대가 늘어났네요. 한동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셔야 해요. 아, 네. 집에 돌아오니 효주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괜찮대? 응. 인대가 좀 늘어났대. 그럼 다행이네. 골절이 아니라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오늘 애들 숙제 좀 봐주고 저녁은 콩나물 국 좀 끓여줘. 감기가 오려나 목이 까칠까칠하네. 오늘 서운가빠는 회식이라서 늦게 들어와. 다행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쑤시고, 무릎은 계속 욱신거렸고, 손목도 아팠지만 아이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할매, 배고파. 빨리 밥 줘. 서윤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서운기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웅이는 제 손목에 감긴 붕대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매, 아파? 응, 좀 아파. 하지만 괜찮아. 서웅이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할매, 엄마가 할매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할매가 다쳤는데 엄마는 할매 걱정은 안 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잖아. 나 어제 엄마한테 화났어. 저는 서웅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유, 우리 서웅이. 서웅가,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힘든 거야. 그래도 할매도 힘든데 할매는 맨날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고 우리 서웅기 없었으면 할매가 어떻게 살았을라나 몰라. 이쁜 내 새끼 서웅이의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효주와 민호의 2박 3일 부산 출장. 엄마 우리 출장 가야 해. 애들 좀 부탁할게. 그래 다녀와. 효주는 제 표정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엄마 미안해.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올게.
애들 잘 부탁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 세 일 동안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떠나자. 또 한 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떠나겠다고 마음 먹고 음식을 한가득 해놓고 도로 주저앉은 적이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많았게요. 손주들 재워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운 적도 많았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진짜 떠날 겁니다. 저는 그 3일을 손주들과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며 보냈습니다. 서운기와 함께 공원에 가고 서윤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희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투명한 용기에 담고 각각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서운기가 좋아하는 불고기, 서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서희가 좋아하는 미역국, 냉장고 문에는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붙였습니다. 서운과 서윤아 서희야, 할머니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할아버지가 전주에서 혼자 너무 외로워하시거든. 착하게 잘 지내고 엄마 말 잘 듣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렴.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사랑해. 할머니가. 마지막 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온 연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웅이의 첫 입학식, 서윤이가 처음 자전거를 탄 날, 서희가 처음 할매라고 부르며 그 통통한 볼을 제 볼에 부비던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효주와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애들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효주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출장이 왜 이렇게 힘든지. 엄마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다 있어. 데워 먹으면 돼. 엄마가 해주면 안 돼. 나 너무 피곤한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효주야, 김서방, 할 말이 있어. 엄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효주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나 오늘 전주로 돌아가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효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뭐라고? 지금? 오늘? 그래, 짐도 다 쌌어. 엄마 지금 장난해? 우리 출장 다녀와서 완전 지쳐 죽겠는데. 엄마는 집에서 애들만 봤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편하다고? 애새 보는 게 편하다고. 효주야, 나도 8년간 쉬지 않고. 에이, 엄마, 8년? 엄마는 그래도 집에서 애들만 보면 되잖아. 우린 회사 다니면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엄마는 그런 거 몰라.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금 출장 다녀온 거 아시잖아요. 완전 녹초인데 오늘 가시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여보, 내일 가나 오늘 가나 똑같아. 효주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기적이네. 자기만 생각해.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해.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효주야, 나는 엄마가 여기 8년 있었잖아. 근데 꼭 이렇게 가야겠어? 지금 우리 출장 다녀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좀 쉬게. 제발. 효주야, 8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야. 나도 이제. 엄마는 손주 보는 게 좋다면서? 애들 예쁘다며? 그럼 좀 더 있어주면 안 돼? 효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애들 어떡하라고? 내일 당장 누가 애들 봐? 엄마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네. 그 순간 뭔가가 확 깨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주야, 엄마는 8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엄마, 효주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서운기가 물었습니다. 효주는 아이들을 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야, 들어가 있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이제 갈게. 엄마, 진짜 가려고? 그래. 서웅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매, 어디가? 저는 무릎을 굽혀 서웅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매는 전주로 가야 해.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거든. 할매, 언제 와? 당분간은 못 올 것 같아. 서윤이와 서희도 달려왔습니다. 할매, 가지마. 우리랑 있어야지. 서희가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가슴이 이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야, 할매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거 꼭 기억해. 알았지? 싫어. 할매 가지 마. 나도 같이 가. 저는 서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이도 안아주고 마지막으로 서운기를 안았습니다. 서운가, 엄마 많이 도와줘야 해. 알지? 서웅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매, 행복해. 고마워, 서운가.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효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는 거야. 그래. 후회하지 마. 나 진짜 화났어. 미안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할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할매도 살아야 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역으로 향했습니다. 전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전주로 가는 기차 탔어요. 곧 도착해요. 곧바로 남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잘했어, 여보. 수고했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강현자로 살아가야지. 할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전주역에 도착하자 남편 태식이 플랫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효주가 나보고 이기적이래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신은 충분히 했어. 오히려 너무 많이 했어. 하지만 당신 8년이야. 8년을 딸을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우리 인생 살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은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인천에 있는 손주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서희는 할매 찾느라 여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그날 밤 효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하필 내가 제일 피곤하고 지친 날을 골라서 애들이 울고 난리야. 당장 전화해.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출장 다녀온 날 바로 가면서 진짜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저는 핸드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효주야, 넌 정말 모르는구나. 하루 종일 효주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애들이 밥도 안 먹고 할매만 찾아. 이거 엄마 책임이야. 애들 걱정도 안 돼.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야.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엄마는 정말 무책임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서운함을 넘어서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효주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가 물러설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효주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문자의 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진짜 힘들어. 내가 잘못했어. 연락 좀 해줘. 엄마, 제발 한 번만 전화해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저는 문자를 읽으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두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서운기가 아닐까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매, 서웅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서웅가? 할매, 나야, 서웅기. 엄마 몰래 전화했어. 할매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매도 서웅이 보고 싶어. 할매, 우리 집 요즘 완전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엄마가 맨날 피곤하다고 짜증내. 그리고 밤에 혼자 울어.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서윤이랑 서희도 맨날 할매 찾아서 울고 그럼 엄마는 더 화내고 밥도 배달 음식 먹어. 서웅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매, 우리가 힘들게 해서 간 거야? 아니야, 서웅가. 너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서웅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할매도 할매 인생이 있어. 할아버지도 할매를 기다리고 계셨거든. 하지만 우리도 할매가 필요한데. 서운가, 할매는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너희 엄마가 너희를 돌봐야 할 때야. 엄마는 할매만큼 못해. 밥도 맛없고 맨날 바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짜증 많이 내. 처음에는 다 그래. 엄마도 배워가는 거야. 할매는 정말 안 와.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서운가. 할매, 엄마한테 화났어. 엄마가 할매한테 이기적이라고 한 거. 서운기가 다 들었구나. 아니야, 할매는 엄마한테 화나지 않았어. 거짓말. 나 다 들었어. 엄마가 할매한테 이기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할매가 운 거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가, 엄마한테 잘해줘.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알았어. 근데 할매, 나는 할매 편이야. 고마워, 서운가. 할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하고 있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 여보, 나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손주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효주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신이 없어야 효주가 배우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엄마 노릇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무리 옆에서 봤다고 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면 안 돼. 알지?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에 가득한 손주들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운가, 서유나, 서희야. 미안해. 할매가 너무 미안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천 효주의 집. 효주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서희를 데려왔습니다. 서윤이는 학원 버스로 집에 왔고 서운기는 혼자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효주는 옷도 못 갈아입고 서둘러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해놓은 반찬은 금세 바닥이 났고 그 후로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오늘도 저녁은 치킨이었습니다. 엄마, 나 또 치킨이야? 어제도 치킨 먹었잖아. 서윤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 해줄까? 말해봐. 엄마가 만든 건 맛없어. 할매 밥이 먹고 싶어. 그 말에 효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미안해. 식사 후 효주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서희를 씻기고 서윤이의 숙제를 봐주고 서웅이의 준비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엄마는 8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에 애들까지. 미치겠어. 당신도 늦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님이 안 계시는데. 엄마. 효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정말 최악의 딸이야. 엄마한테 이기적이라고 했어. 엄마가 8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출장 다녀왔다고 피곤하다고 맨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투덜대기나 하고 엄마가 쓰러질 정도로 힘든데도 모른 체를 했어. 그러면서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어. 효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보, 나 진짜 나쁜 딸이야. 이제 편하게 살 나이에 엄마 인생을 8년이나 빼앗고 엄마가 떠나려고 할 때 붙잡고 심지어 이기적이라고까지 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매는 언제 와? 서희가 물었습니다. 할매는 당분간 못 와. 왜? 할매가 우리 싫어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안 와? 나 할매 보고 싶어. 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효주는 서희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느 날 효주는 회사를 일찍 나와 마트에 갔습니다. 엄마처럼 반찬을 만들어 보자. 애들한테 제대로 된 밥을 먹이자.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너무 작고 계란말이는 타버렸고 불고기는 질겼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진짜 맛없어. 서윤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연습할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효주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바닥에는 서희가 흘린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이렇게 살았구나.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뒤치다꺼리까지 다 하면서 효주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그때 서운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운가. 서웅이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응, 많이 힘들어. 할매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래, 할매는 엄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엄마, 할매한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해. 효주는 서운기를 바라봤습니다. 할매가 전화 받을까? 받을 거야. 할매는 엄마를 사랑하잖아. 그래, 전화해 볼게. 그날 밤 효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지에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갔습니다. 엄마, 딸 효주입니다. 6개월 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이기적이라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이기적인 건 저였어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는 8년 동안 저를 위해, 애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출장 다녀온 날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피곤하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8년 동안 얼마나 피곤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 도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직접 애들 키워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돼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애들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고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 하고 다시 애들 데리러 가고 저녁 차리고 숙제 봐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밤 쓰러지듯 잠들면서 생각해요. 엄마는 8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하루도 쉬지 않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애들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다시 오라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엄마는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거 이제 저도 알아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제 저도 진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효주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효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효주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효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효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건 나였어. 효주야. 엄마 나 요즘 애들 키우면서 느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됐어 효주야.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엄마도 보고 싶어. 모녀는 전화기를 통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후 봄, 전주집 거실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 산책이나 나갈까? 좋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천천히 강현자를 되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이게 내 인생이구나. 효주와는 한 달에 두세 번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효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넌? 나도 이제 좀 적응했어. 힘들지만 이게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래, 잘하고 있어. 엄마, 그땐 정말 내가 미안했어. 됐어, 효주야.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너도 그때는 힘들었잖아.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나 같은 딸을 용서해줘서. 엄마는 널 사랑해. 그거면 됐어. 손주들과도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할매, 나 서윤이야. 할매 보고 싶어. 할매도 서윤이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어? 응. 요즘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놀아줘. 처음에는 맛없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 그래? 엄마가 많이 노력하는구나.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응, 할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서윤이. 이제 내가 할매랑 말할 거야. 빨리 줘, 빨리. 뒤에서 서희가 전화기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귀여운 내 새끼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느 날 효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애들이랑 전주 가도 돼?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출장 다녀온 날. 됐다니까.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응.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약속한 날 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마당에 돗자리도 깔아놓았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 온다니까 완전히 들떴네. 당연하죠. 1년 만에 보는 건데. 오후 2시 효주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새 손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매, 할매, 할매. 저는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1년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서운가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어른이네? 응, 나 이제 키도 많이 컸어. 조금만 더 크면 할매랑 똑같을 거야. 서윤아, 이가 또 빠졌구나. 응, 할매, 보여줄게. 요즘 이 많이 빠져. 서희야, 우리 막내 이제 완전 언니네. 응, 나 이제 5살이야.
할매, 나 이제 유치원 다녀. 아이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동안 효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효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효주야. 저는 효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효주는 제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엄마 나 평생 후회할 거야. 효주야, 너도 그때는 힘들었잖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뭐 고마워. 이렇게 좋은 엄마를 둬서 우리 애들이랑 내가 정말 복 받았어. 엄마는 널 사랑해. 항상. 효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위도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편이만 생각했습니다. 됐네. 이제 효주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애들도 같이 돌봐주고 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애들 저녁도 챙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매는 요즘 뭐 해? 서운기가 물었습니다. 할매는 요즘 할아버지랑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해? 우와, 할매 바쁘네. 근데 행복해? 응, 행복해. 아주 많이. 다행이다. 그때 내가 할매한테 그랬잖아. 할매도 할매 인생 살라고. 서운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서웅이 덕분에 할매가 용기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저녁 식사 후 효주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가 해. 조금이라도 쉬어. 엄마. 효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손주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서희는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서윤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고, 서웅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매, 왜 서운가? 할매가 그때 간 거, 잘한 거 맞아. 그래? 응. 엄마가 이제 진짜 엄마가 됐어. 처음에는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우리랑 놀아주고, 밥도 해주고, 숙제도 봐줘. 할매만큼은 아니지만, 서운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매도 이제 행복해 보여. 전에는 할매가 힘들어 보였거든. 그게 보였구나. 응, 나는 눈치가 빠르잖아. 할매, 이제 계속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아. 우리는 괜찮아. 저는 서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운가.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저녁 늦게 효주 가족이 인천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자주 와.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손주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매, 안녕. 보고 싶을 거야. 할매 사랑해. 할매 난 할매랑 여기 살을래. 엄마 빠빠이. 서희가 제 목에 매달려 엄마에게 손을 흔드는 바람에 모두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할매가 가끔 놀러 갈게. 차가 떠나고 저와 남편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행복했어요. 나도. 효주가 많이 변했더라. 맞아요.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잘했어, 여보.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1년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손가락에 낀 빛바랜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아왔네. 강현자로 돌아왔어.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뭐 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1년 전에 떠나온 생각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했어. 봐. 효주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됐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찾았다는 거야. 맞아요. 저는 이제 할머니이기 이전에 강현자예요. 그래, 그거야. 당신은 나의 아내이고 당신 자신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빛바랜 결혼 반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효주를 진짜 엄마로 만들고 나를 다시 나로 만들어준 그 결정. 나는 잘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인생, 강연자의 인생. 내일 아침에는 남편과 함께 뒷산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있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야.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강연자 씨는 전주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오고 효주는 이제 진짜 엄마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성장시키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강연자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효주처럼 뒤늦게 부모님의 희생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강연자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